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 휴일 때문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한 주의 거래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0.3% 정도 하락세 2,500선이 이탈되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과 강보합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견조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새벽이었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화정책 완화에는 선을 긋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면서 뉴욕 시장이 결국에 파월 의장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우리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래도 연준이 6월 달에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추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심리가 또 방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FOMC 회의 결과 뚜렷한 추세 전환이라든지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다음 6월 FOMC 회의 때까지 또 결국에 우리 시장에서는 종목 장세, 결국에는 종목이 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저희는 좋은 종목들 20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 잘 골라서 종목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법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종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금융센터의 이청원 FA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어린이날을 앞두고 좋은 선물이 되게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개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원 FA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JYP 엔터를 시작해서 클래시스, 비올, 텔레칩스, 성우 하이텍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상신전자, 동국RNS, 프롬바이오, 한국내화,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지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저희가 공개해드렸는데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QR코드 인식하시면 바로 링크가 공개가 되니까 이동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 김근우라고 이 3글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김근우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FA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스타트 해볼까요? 네, JYP 엔터입니다. 또 가져오셨네요.
앞으로 더 가지고 오고 더 가져오실 겁니까? 이유는 네.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계속 갈까요? 정리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작해보죠. 단순하게 동사뿐만이 아니라 SM, 하이브, YG까지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처해 있는 경영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부터 지금 콘서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송과 공연도 모두 다 정상화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광고 수익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음반 판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들의 입장에서 큰 폭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판매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음반 판매라고 하는 것도 주된 수입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원 수익 또한 지금 모두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토대로 단순하게 동사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의 이러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소폭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동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보이고 있는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수급의 이탈은 상당 부분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역시 외국인들도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 흐름이 이대로 꺾이진 않을 것 같으니 해당 종목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JYP 엔터 계속 가지고 오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실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JYP 엔터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추세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첫 번째 종목 상신전자 준비해봤습니다. 상신전자. 상신전자는 제가 3월 23일 방송 때 제시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 이슈로 해서 상신전자가 굉장히 핫합니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종목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용 노이즈 필터 그리고 리액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과 함께 동반 성장 수혜주로도 부각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상신전자가 시장에 주목받는 것은 좀 당연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상 상신전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어디였냐라면 이때입니다. 3월 23일인데요. 자,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냐라면 100%가 넘어갑니다. 100%가 넘어가는 네.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기간은 약 5주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큰 상승을 만들어 주었고 수익 구간 또한 크게 가져다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봉상 위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4,530원 구간, 4,530원에서 40원 되는 구간, 이 구간 돌파해야지 큰 상승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부터 이렇게 대세 하락을 한 이후부터 굉장히 자주 저항받습니다. 네. 이 구간만 도달하면 떨어져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시세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땡. 진입하기가 뭐죠?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어렵다.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자, 시간 기침하시느라 약간 시간을 소비했는데 어쨌든 상신전자 결국에는 시세가 분출을 했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이청호 FA님 다음 종목 뭐죠? 이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매우 조용히 가고 있는 게 하나가 매니지먼트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의료 관련 미용기기를 네네.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가 그렇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브랜드 그리고 클루덤 브랜드 등을 토대로 시장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의료 장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수성 중에 하나가 매우 높은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될 수도 있는데 회사 자체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해외 시장 세계 60개 정도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주파 의료기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에 따른 소모품 또한 동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4월에 시장이 흔들릴 때 동사의 주가는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오히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23,05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지금 정확하게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큰 폭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이런 기업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만한 이유는 결코 없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 또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클래시스 이번에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이청원 FA님께서 JYP를 자주 가져오신다면 네. 저는 동국 RNS를 예, 또 거의 그러게요. 매주 가져오고 있거든요. 또 가져오셨네요. 네, 또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또 제가 제시 드릴 때마다 큰 수익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따른 지금 페라이트가 집중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동국 RNS 또한 수혜주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의 흐름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모습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처음 제시드렸던 게 이날 3월 9일입니다. 네. 3월 9일날 제가 제시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런 종목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네네. 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줍니다. 약 20% 정도 상승 만들어주고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다시 제시드립니다. 그리고 상승 만들어주고요. 또 하락합니다. 다시 제시드리니까 상승, 또 하락하고 제시드리니까 상승. 그리고 지난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락하고 나서 제가 제시드렸더니 이번에는 약 45%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동국 RNS는 차트상 분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성과를 그만 가져다 주는 종목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주봉상 모습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4,860원 정도 되는 선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 돌파해야 한다. 돌파해야지 앞으로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가 있고 돌파를 못한다면 여기서 맞고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보게 되면 이 하락을 만들어준 이후부터는 저항대가 되었던 영역입니다. 저항대가 되었던 영역인데 이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니까 대시세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항받는 구간은 과거 저항받았던 6,7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동국 RNS 김근우 전문가님이 이번에는 계속 밀고 있는 좋아하시는 동국 RNS 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비올이라고 하는 비올. 기업입니다. 네. 미세 바늘 고주파 기반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펌X라고 하는 한 가지 주력 제품 2020년부터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때 이후로 약 1,300대 정도의 판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마진율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당분간 이 마진율이 축소되는 시점까지는 성장 가도를 계속해서 달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동사가 기타 기업과 다르게 차입 경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자본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이에 따른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매우 괜찮은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덕분에 주가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 전 대략 2월, 3월, 4월 사실상 주가가 일정 부분 횡보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35원부터 올라온 주가가 2월 말까지 약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응당 가격 조정이 나올 만했는데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기간 조정이 정확하게 나왔고 이후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 신고가가 만들어집니다. 동구간 중에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오면서 딱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의 이탈만 없으면 추가적인 상승은 응당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올도 여러분들이 좋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네, 프롬바이오 준비해봤습니다. 프롬바이오. 지난 4월 20일 날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이었는데 프롬바이오는 이제 최근 이슈라고 한다면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서 모유두 세포로 분화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이 어디에 접목이 되냐 하면 이제 탈모 환자들의 발모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프롬바이오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추세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해당 내용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봉상 보게 되면은 제가 이 7,700원 구간을 제시드릴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과거에 이제 주봉상 모습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할 때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하락을 하면 이 구간만큼은 깨지 않겠다라는 구간이거든요. 여러 차례 지지받으면서 프롬바이오는 이 7,7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던 종목입니다. 지지를 받죠. 그리고 깨고 나니까 저항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어요. 여러 차례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구간을 찾아내고 이것을 돌파하거나 지켜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매수매도 사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자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일봉상 모습 보겠습니다. 제가 제시드린 게 이날이거든요. 4월 20일. 자, 이때부터 해서 약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18% 상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을 주었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해준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장기 평대를 한 번씩 돌파하는 구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 지속할 수 있다라는 말씀. 네. 땡. 좋습니다. 프롬바이오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이청원 회원님 다음 종목 할게요. 텔레칩스라고 텔레칩스.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현대와 기아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또 북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상당 부분 미미했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강한 마케팅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의 성장성,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덕분에 실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있는 자동차 부품, 그 중에서도 전장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텔레칩스가 지금 그렇습니다. MCU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신차의 출고 기간이 매우 길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MCU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사가 이에 대한 공급을 조금 더 확충한 덕분에 신차에 대한 출고 기간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매출액이 사실상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응당 현대와 기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매출액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점만 보더라도 텔레칩스라고 하는 기업은 매우 괜찮은 기업이라 보여지고요. 주가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 최근에 흐름 좋은 상황인데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네, 4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한국내화라는 한국내화. 종목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한국내화 내화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한국내화 또한 지금 히토류 무기화에 따라서 페라이트가 집중받는 상태에서 수혜주로 또 꼽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내화는 제가 4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자, 이날입니다. 자, 이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부터 해서 거의 40%가 넘는 수익 구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종목이에요. 사실 제가 제시드릴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주봉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을 과거에 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네. 3,200원 선입니다. 이 3,200원 선이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 후반기부터 해서 저항대였습니다. 여러 차례, 수차례 저항대였어요. 근데 그 구간 최근에 돌파하고 나니까 이렇게 대시세 만들어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한번 늘려서 볼게요. 그러면 아직 이제 한국내화가 한번 발동이 걸렸다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발동이 걸렸을 때 올라가는 구간에 비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저렴한 구간대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 고점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들 하시죠. 전 고점 구간대가 약 5,2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아마 매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매물대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대세 상승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근데 물론 이 구간에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저항을 받는다라면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추세로 지켜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내화까지 봤고요. 다음 이청원 FA님 5번째 종목이요. 네, 성호 하이텍입니다. 성호 하이텍.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와 기아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차량용 부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응당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 환경입니다. 범퍼 레일이라고 하는 차체와 관련된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배터리 보호 소재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응나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대형 전지는 결국에는 차량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보호 소재를 시장에 공급한다는 것은 동사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처를 확보한 것과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 보여집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액은 약 40% 정도 늘어난 기업이 영업이익은 20배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20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상 2배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응당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은 더 반영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올 한해 자동차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분명히 좋고 시장의 주도주로 크게 부각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 흐름 또한 8,590원 정도에서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있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불안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한 번 정도의 거래량이 더 나타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이는 만큼 좋게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호 하이텍까지 봤고요. 이번엔 김근우 전문가님 5번째 종목이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사료주로서 최근에 흑희곡물 협정이 중단 위기에 따라서 미래생명자원이 수혜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수혜주로 부각을 실제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미래생명자원이 지난주에 제시를 드렸었는데 어떤 식의 움직임 보여줬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구간은 차트상 이 구간입니다. 4월 27일인데요. 자, 일봉상 차트입니다. 4월 27일인데요.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장중 고가를 바라본다라면 약 15%, 16%의 수익 구간을 가져다 준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평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격이 충분히 좁혀지기 전까지는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 네.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주봉상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260원 구간, 과거에 많이 저항받았던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지금 대시세가 발생했거든요. 큰 시세가 발생했거든요. 자, 근데 제가 돌파를 하고 나면 그 구간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저항대가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지지받는다고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구간대인 7,600원 구간대까지 박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까지 돌파한다라면 9,600원 라인대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을 그어두었는데 만약에 미래생명자원을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제가 표시해 두었던 세 가지 선 유의 깊게 지켜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고 시장의 상황도 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현재 시각 우리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시장 예상대로 0.25% 단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시큰둥했는데요. 모두가 기다렸던 단어, 바로 동결이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시장은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6% 하락하면서 2,5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09% 약보합에 머물면서 84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나이트 관련주들 4돈에 8천주까지 전부 다 올랐었습니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테슬라가 탈히토류를 선언하고 나서 페나이트가 대체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급부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장주는 물론이고 대장주와 간접적인 관련주들도 모두 올랐고요. 이뿐만 아니라 페나이트를 보유하고 있다던가 혹은 지분이나 특허가 있다라는 소식만 들어가도 어제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8개 종목이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 나와줬고 워낙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주의라던가 혹은 거래 정지로 이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이 어제 하루 쉬어갔던 삼화전자 오늘은 드디어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페나이트 관련주들 여전히 수급을 받아가고 있을지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캐스피온은 여전히 20%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있는 삼화전자 15% 넘는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2,3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삼화전기가 11% 강하게 빠지고 있고요. 또 상신전자도 6.7% 하락하면서 오늘 장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핫한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치매 관련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제는 정말 치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점점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기 진단 시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일라일릴리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이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FDA의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그대로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일시적으로 페나이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졌지만 그 이후로는 치매 관련주들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디프로는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1,657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메디프로 같은 경우는 치매 주요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피플바이오도 현재 23% 급등하면서 13,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 키트인 알츠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치매 관련주로 꼽힐 수 있겠고요. 아이큐어도 15%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NK맥스는 4%로 11,1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 국제학회에서 폐암 그리고 알츠하이머 임상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콤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합니다. 나는 테슬라의 파트너다.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확인해 보자면은 나스닥에 상장된 테슬라의 파트너사인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 엘사로부터 차량용 자율주행 라이다의 핵심 부품 수주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파트너라기보다는 테슬라의 파트너사의 파트너사로 선정이 된 건데요. 이 테슬라나 볼보 그리고 도요타 등으로 글로벌 최고의 자동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차량용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수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될 경우 앞으로 엘사의 라이다 제품 라인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에 어제 그리고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안착해줬습니다. 현재 3,305원 선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로 10가지 어떤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청원 FA 픽부터 보겠습니다. 덴티움과 레이, 세아제강 포스코홀딩스, 호텔리신라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슈프리마 HQ, 오상자이엘, 노르페인트, 티플렉스,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두 분이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이센조 님이 김근우 전문가님 화끈한 거 좋아하시네. 종목을 보시면서 성격을 파악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종목과 관련된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김근우 전문가님도 화끈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청원 FA님의 다음 종목으로 바로 릴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이제 임플란트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2위이고 해외 시장 포함하면은 대략 8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생산 비용이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 공급을 할 때는 대략 35만 원 정도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치과에서 치료받게 되면 대략 120에서 160만 원 정도. 물론 그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원재료 가격 자체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원재료가 되는 티타늄에 대한 가격 인하까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팔면 팔수록 수익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올해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주가 흐름 자체는 크게 흔들린 적도 없고요. 지금 4월 20일에 보인 16만 2,700원.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 가격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적과 경영 환경 그리고 원재료 가격의 인하까지 사실상 크게 흠잡을 게 없습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오스테 임플란트는 우리나라와 기타 북미나 대만 쪽에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높다면 덴티움은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실적은 사실상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주가 또한 더 좋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네, 슈프리마 HQ 준비했습니다. 슈프리마 HQ. 지난주 47일, 죄송합니다. 4월 27일 네. 방송 제시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슈프리마 HQ가 이제 ID 사업부가 있었는데 물적 분할을 통해서 슈프리마 ID를 세웠습니다. 네. 슈프리마 HQ가 이제 보유 중인 슈프리마 ID 주식을 이제 전량을 이제 글로벌 위드윈 신기술 투자조합 1호와 3인에게 양도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즉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매각한 대금으로 슈프리마 HQ의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먼저 참고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제시 드리고 나서 어떤 식의 움직임 보여줬는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상 차트인데요. 자, 이날이거든요. 4월 27일. 자, 이때부터 해서 이제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걸리지 않았는데 약 13%, 14%, 13%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 주었고 충분히 수익 구간을 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상 위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슈프리마 HQ는 최근에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어요.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2021년도의 가격을 보게 되면 10,000원대가 넘습니다. 14,2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최근 가격은 뭐 7,000원대거든요. 사실 굉장히 저평가받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일봉상 위치를 보게 되면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제가 항상 변곡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슈프리마 HQ 봤고요. 자, 다음은 이청원 FA님의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이센조 님이 이번엔 이청원 전문가님은 우상향하는 종목만 가져오시네라고 코멘트를 주셨어요. 이번에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우상향이라고 하는 건 선이지 않습니까?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때문입니다. 네. 레이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 주가 자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올해 3월부터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이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불꽃이 확 나오면서 더 높은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종목들은 봐도 괜찮습니다. 레이는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과를 가게 되었을 때 뭐 3D가 되든 2D가 되든 이미지 센서나 기타 관련된 CT라든지 그 모든 장비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치과는 물론이고 기타 의료 관련된 기기가 마진율 자체가 우선은 매우 높고요. 그 이에 대한 수요층 또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60세 이상만 했는데 이제는 50대뿐만이 아니라 30대까지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더욱 많이 생겼고 이에 대한 공급은 그리 원활하지 않다 보니 가격이 더 매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레이가 되든 기타 많은 기업들의 매출액 개선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은 얼마 전에 39,500원을 기록을 하고 시장의 소폭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레이 또한 좋게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 역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네, 오상자이엘 준비했습니다. 오상자이엘. 지지난주가 되겠죠. 4월 20일 날 제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오상자이엘이 보유한 제조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보헤마이트의 분리막 기술인데 이거를 테슬라가 채택을 하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상자이엘이 창사 이래 현재 실적이 제일 좋아요. 네. 그만큼 오상자이엘이 집중받을만 하고 집중 또한 받고 있고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상자이엘의 일봉입니다. 일봉인데요. 4월 20일이 이날입니다. 자, 이날 종가로부터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3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실제 제가 제시 드리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셨다면 약 40%까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주었는데 자 그렇다면 김근우 전문가가 어떻게 이런 종목 찾아내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5,760원 선에 제가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어떤 구간이냐 하면 과거에 이제 2022년도에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하락을 할 때 한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었는데도 돌파를 못 하고요. 돌파를 계속 못합니다. 돌파를 못하고요. 최근까지 2023년까지 돌파를 못하는 구간을 드디어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을 줄 때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상자이엘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종원의 부회님.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철강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현대와 기아의 차량 판매입니다. 차량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판매량과 매출액 증가가 일정 부분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우선은 사상 최고치, 그게 의미하는 것은 당분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판재류, 즉 열연 강판이나 내경 강판, 후판이 아닌 강관이라고 하는 특수강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대략 45%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재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덕분에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도 상당 부분 지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상으로 13만 원 정도 내외에서 저점을 상당 부분 다진 이후로 두 번에 걸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은 예전에 13만 원 수준까지 다시 떨어지거나 그런 움직임은 적어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 부분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으로 오를 일만 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노루페인트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는 뭐 이름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도료, 합성 수지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도료를 뭐 건축용, 자동차 보수용, 공업용, 뭐 PCM 강판용, 모바일용처럼 대체로 많은 산업군에 공급을 하는 만큼 시장 점유율 동안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회복하지 않을까. 그럼 페인트 또한 수혜주로 좀 꼽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큐클리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함께 폐 유니폼을 활용해서 업사이클 워크웨어를 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루페인트가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볼게요. 주봉상 위치입니다. 주봉상 위치 보게 되면 자,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상단에 보게 되면 최고 가격 써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16,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현재 가격대 8,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공략하는 것을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리곤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사항이니까요. 참고적으로 좀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상승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대 영역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바로 8,800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큰 시세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지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노루페인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일봉상 보게 되면 장단기 이평선이 지금 겹쳐 있는 변곡점 구간입니다. 앞으로 상승할 수 땡. 있다. 네. 좋습니다. 네. 노루페인트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이요.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이 소폭 흔들리다 보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철강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고급화된 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냉연 강판이죠. 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31% 정도가 되고 있고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세도 가장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 가지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판재료 중에서도 후판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전까지 판매량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마찬가지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실적 개선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저효과가 되는 거죠. 앞으로 실적이 나아진다면, 그렇다면 응당 주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4월 중순부터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호흡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오히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호흡을 길게 계속해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철강주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티플렉스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히토리와 페라이트 이슈의 또 다른 수혜주이기도 한 티플렉스인데요. 네. 차트상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티플렉스의 특이성이 좀 있습니다. 주봉상 모습입니다. 주봉상 모습인데요. 과거에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이제 우리 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들었던 장세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주식들 몇 개들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희귀금속류 관련 주식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희귀금속류의 조달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슈와 함께 티플렉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자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어요.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확인되실 겁니다. 근데 특이점이라고 한다라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는데 약 4,500원 선이 됩니다. 이 구간은 이렇게 희귀금속 이슈로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죠. 하락하고 나서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관심을 받을 때마다 수급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돌파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어요. 횟수로만 본다면 약 10번 정도 저항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4,5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면
한 번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이고요. 일봉상 위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상단에 장기이동 평균선이 있고 하단에 단기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모이고 있는 상태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수렴 구간이 되게 되면 상단이든 하방이든 결정지는 변곡점 구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량이 붙게 되면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T플렉스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요즘에 밖에 나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죠. 살고 있는 곳이 공항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차도 지금 하기 힘들고요. 네.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들어오는 사람도 많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게 또 하나는 숙박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우리가 관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은 분명되었다는 거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숙박 관련해서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 성수기의 흐름 자체를 주가가 일정 부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7월 되면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호텔, 객실 예약하는 게 상당 부분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호텔 신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공실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제한된 재화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를 기반으로 실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사업도 전반적으로 잘 이어지게 될 겁니다. 왜 입국자나 출국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니. 네. 그러니 매출액 개선은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가도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차트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1, 2월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무언가 상당 부분 꺾였는데 네. 호텔 신라 지금 다시 한번 3월부터 주가가 제자리에 딱딱 오고 있습니다. 240일 기준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만 보더라도 더 갈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 이스트 소프트라는 이스트 소프트. 종목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1월부터 이 프로그램과 함께 했었는데 네. 사실 1월 2월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이 가져온 종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챗 GPT와 AI 이슈 관련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최대 이제 미래 선도기술 비즈니스 전시회인 이제 스마트테크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이스트 소프트가 참여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더불어서 이스트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인공지능 해외 사업까지 본격화한다는 소식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좀 크고 수급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예시로 드리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1월이었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2차 전지처럼 챗 GPT가 거의 모든 증권 방송에 대화 이런 소재로 쓰였던 적이 있었던 상태인데 이때입니다. 1월 19일 이때 제가 제시를 드렸었어요. 이때부터 해서 약 30%가 넘는 수익 구간까지 가져다 주면서 이스트 소프트를 통해 수익 보신 분들이 좀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나서 최근에 보시면 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보다 좀 모자른 정도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대량 거래 장대금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리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위치를 보게 되면 아직도 저렴해요. 아직도 저평가 네. 상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까지 두 분이 모든 종목 다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만 공개를 해주시죠. 이청원 FA님. 저는 호텔 신라고요. 제가 호텔 신라? 10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손절 가격을 77,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은 저는 T플렉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플렉스와 네. 호텔 신라를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두 종목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